이성계의 등극 왕조를 세우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의 동맹. 한 무장과 한 학자, 그들이 만든 500년 왕조. 1392년 활을 잘 쏘는 장군 이성계와 책을 좋아하는 학자 정도전이 만났습니다. 무력과 지략의 만남, 이 둘의 동맹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장군님, 제가 새 나라를 설계하겠습니다.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린 무장과 조선을 그린 천재, 그들은 어떻게 500년 왕조를 만들었을까요? 개경에서 한양으로, 불교에서 유교로 모든 것을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운명적 만남. 위화도 회군이 성공한 후 한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성계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고려도 끝이구먼. 이성계 장군이 다음 왕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성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58세에 노련한 무장답게 신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칼로 나라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였습니다. 뛰어난 전략가,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수 있는 천재 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성계를 찾아왔습니다. 정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정도전은 40대 중반의 학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책을 끼고 사는 선비였지만 현실 정치에도 밝았습니다. 이 장군 소생 정도전이라 하옵니다. 그가 깊이 절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리하게 밝고 글을 잘 쓰고 무엇보다 개혁 의지가 불타는 사람. 어서 오시오, 정 선생, 내가 그대를 기다렸소. 두 사람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도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고려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려는 이미 끝났소. 500년 역사도 이제 막을 내려야 할 때요. 하지만 나는 단순히 왕자가 탐나서 이런 것이 아니오. 그렇다면? 정도전이 물었습니다. 이성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오. 고려의 모든 문제를 청산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백성이 편안하고 정의가 살아있고 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 말이오. 정도전의 눈이 빛났습니다. 장군님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구상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권문세족이 토지를 독점했고 불교가 나라를 좀먹었으며 왕실이 무능했습니다. 새 나라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 정도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소생이 이미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토지 제도를 바꾸고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성계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인물이다. 정도전 역시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내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왔다. 그날 밤 역사를 바꿀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무력의 이성계와 지략의 정도전, 이 둘의 만남이 조선을 탄생시킬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도전은 이성계의 공식 참모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장군님이 왜 저 책만 읽는 선비를 가까이 하시는가? 하지만 이성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보통 선비가 아니오. 그는 나라를 설계할 수 있는 천재요. 정도전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무인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오. 선비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라고 다른 학자들이 충고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책상 위의 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학문을 하고 싶소. 이성계 장군은 내 이상을 실현할 힘을 가진 분이오. 새 나라의 꿈을 설계하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하들의 거듭된 추대 끝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형식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것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도전이 나섰습니다. 폐하, 이제 본격적으로 새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도전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과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 나라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호를 정해야 했습니다. 고려라는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정도전은 여러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조선? 화령? 그는 역사책을 뒤지고 고전을 찾아보며 가장 좋은 이름을 찾았습니다. 조선입니다. 단군 조선의 정신을 이어받는 새 조선. 다음은 수도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개경에는 고려의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권문세족의 저택, 불교 사찰, 옛 왕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도전은 지도를 펴놓고 연구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풍수지리책을 읽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토지 제도도 설계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토지 문제입니다. 권문세족이 토지를 독점하고 백성들은 땅 한 평 없이 소작농으로 살았습니다. 정도전은 과전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토지는 왕의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들에게 녹봉으로 나눠주되 사유화는 금지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종교 정책도 중요했습니다. 고려는 불교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내세만 중시하고 현실을 등한시합니다. 우리는 유교를 택해야 합니다. 정도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교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효도, 충성, 예의. 이것들이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관리 등용 제도도 바꿨습니다. 고려에서는 음서제 때문에 무능한 자들이 벼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제도를 강화하여 능력 있는 자만 뽑아야 합니다. 정도전은 과거 시험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시험 과목, 채점 방식, 선발 인원. 모든 것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군사 제도도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사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지만 백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는 병농일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 때만 군인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나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살고 정의가 실현되고 문화가 발전하는 나라. 이것이 내가 꿈꾸는 조선입니다. 그는 이 모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바로 조선 경국전이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 헌법이자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아름다워도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도전의 개혁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을 잃을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있을수록 우리가 옳다는 증거입니다. 기득권이 저항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개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이라는 이름, 한양이라는 땅. 1393년 초 명나라에서 답이 왔습니다. 사신이 황제의 국서를 읽었습니다. 짐은 조선을 국호로 승인하노라. 조정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정도전은 감개무량했습니다. 조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침의 고요함, 새로운 시작 완벽합니다.
다음은 수도를 정할 차례였습니다. 정도전은 직접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계룡산을 찾았습니다. 산세가 훌륭했지만 너무 외져 있었습니다. 대도시를 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무학을 살펴봤습니다. 평지는 넓었지만 방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정도전은 감탄했습니다. 이곳이다. 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 4개의 산이 분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풍수지리책을 펼쳤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앞에는 물, 뒤에는 산 완벽한 명당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모시고 다시 한양에 왔습니다. 북악산에 함께 올라 한양 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폐하 보십시오. 이 얼마나 훌륭한 땅입니까? 이성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토 여기에 새 수도를 세우시오. 1394년 한양 천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즉시 궁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명나라와 고려의 궁궐들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구조가 가장 좋을까? 어디에 어떤 건물을 배치해야 할까? 밤낮으로 고민하며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폐하,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 하겠습니다. 정도전이 제안했습니다. 경복은 큰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임금과 백성이 함께 복을 누리는 궁궐입니다. 이성계는 흡족해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경복궁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전은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기둥은 조금 더 굵어야 합니다. 저 지붕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이 궁궐이 500년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하나하나 전각들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정도전은 각 전각의 이름도 직접 지었습니다. 근정전은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 사정전은 생각을 펴는 곳, 강령전은 편안히 쉬는 곳. 모든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묘와 사직도 건설했습니다. 종묘는 조상을 모시는 곳, 사직은 나라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이 있어야 나라가 완성됩니다. 정도전은 유교 국가의 상징물들을 하나하나 세워갔습니다. 성곽도 쌓았습니다. 한양을 둘러싸는 거대한 성벽.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백성들이 동원되어 돌을 나르고 성을 쌓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정도전은 백성들에게 식사와 품삯을 제공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으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1395년 경복궁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완성된 궁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성계도 감격했습니다. 그대의 공이 크오. 두 사람은 함께 궁궐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폐하. 이곳에서 새로운 왕조가 꽃필 것입니다. 불교와의 작별, 유교의 시작. 경복궁이 완성되자 정도전은 가장 민감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정도전이 일어났습니다. 폐하, 이제 불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고려는 500년 동안 불교 국가였습니다. 왕실부터 백성까지 모두 부처님을 믿었습니다. 전국에는 수천 개의 사찰이 있었고 승려들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소유했고 세금도 내지 않았으며 심지어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단호했습니다. 불교가 고려를 망쳤습니다. 백성들이 절에 재산을 바치느라 가난해졌고 승려들은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승려들은 정치에까지 개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늙은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정대감 너무 급진적이십니다.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믿어온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발이 클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정도전은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십시오. 현재 전국에는 2,000개가 넘는 사찰이 있습니다. 승려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국 토지의 3분의 1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도전이 계속 말했습니다. 불교는 내세만 중시합니다. 현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극락왕생만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중시하는 유교입니다. 이성계는 고민했습니다. 그도 불교를 믿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정도전 백성들의 신앙을 무시할 수는 없소. 다른 방법은 없겠소? 정도전은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폐하, 불교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정도전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사찰의 수를 242개로 제한한다. 둘째, 승려가 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도성 안의 사찰은 모두 도성 밖으로 옮긴다. 넷째, 사찰의 과도한 토지를 몰수한다. 이렇게 하면 불교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거셌습니다. 승려들이 항의했고 불교를 믿는 백성들도 불만이었습니다. 새 나라가 부처님을 버린다. 하지만 정도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대신 유교를 진흥했습니다. 한양의 성균관을 재건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직접 성균관 건립을 지휘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라를 이끌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향교를 세웠습니다. 모든 고을에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고 예의를 배워야 합니다. 정도전은 교육에 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책을 인쇄하고 선생님을 보내고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과거 제도도 유교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시험 과목은 사서오경입니다. 유교 경전을 알아야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라는 것. 종묘 제례를 정비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것이 유교의 핵심입니다. 종묘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립니다. 정도전은 제례 절차, 음악, 춤까지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선 경국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불교보다 유교를 더 선호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붙으려면 유교를 공부해야 해. 유교가 현실적이야. 불교는 너무 추상적이지. 서서히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폐하. 조선은 진정한 유교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왕자들의 그림자. 1394년 조선이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왕자들이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째 이방원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방원을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의 제안이었습니다. 폐하, 어린 세자를 세우면 재상들이 보좌하며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세웠는데 막내가 세자라니. 그의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 진정하십시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방원의 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원한다. 우리는 공존할 수 없다. 어느 날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폐하, 방원 대군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야심이 너무 큽니다. 이성계는 난처했습니다. 방원은 내 아들이요 그리고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소. 정도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을 세운 만큼 욕심도 큽니다. 경의 걱정도 이해하오 하지만 내 자식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소. 이성계는 단호했습니다. 정도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방원을 견제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정도전은 이방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방원의 친구들을 좌천시키고 방원의 의견을 조정해서 무시했습니다. 이방원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도전 그가 나를 제거하려 한다.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 한다. 1398년 초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도전은 비밀리에 군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을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원도 자신의 사병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두 세력이 충돌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성계는 이 모든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늙었고 피곤했습니다. 아들과 신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옳았는가? 어느 날 밤 한 신하가 이방원을 찾아왔습니다. 대군마마 정도전이 움직이려 합니다. 조만간 대군마마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방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구나. 그날 밤 이방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도전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방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가 왕이 되면 재상 중심 정치는 끝입니다. 동료들도 동의했습니다. 정대감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방원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방원이 더 빠르다는 것을.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와 조선의 미래왕,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끝, 그리고 유산. 1398년 8월 26일 밤 개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깨질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이방원의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도전의 집을 포위하라. 이방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정도전의 저택을 둘러쌌습니다. 잠들어 있던 정도전은 소란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감님, 이방원 대군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도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방원이 먼저 움직였구나. 내가 한 발 늦었다. 그는 칼을 잡았습니다. 비록 문신이었지만 무술도 익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대문이 부서지고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도전은 맞서 싸웠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밧줄에 묶여 이방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원은 차갑게 정도전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도전, 그대가 나를 제거하려 했지? 하지만 내가 먼저였다. 정도전은 피를 흘리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이방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나는 조선을 위해 일했다. 이방원은 비웃었습니다. 조선을 위해? 아니다. 너는 너의 이상을 위해 일했을 뿐이다. 재상 중심 정치? 그것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 정도전이 외쳤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나라를 망친다. 역사를 보라.
왕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실수한다. 이방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약한 왕권이 나라를 망친다. 신하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면 혼란만 생긴다. 두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끌어내라.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함께 세운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처형하라. 정도전은 그날 밤 처형당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그의 나이 56세. 그와 함께 남은 심효생 등 다른 공신들도 숙청되었습니다. 세자 방석도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는 자신의 아들이 동료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계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이방원은 형 방광과도 싸워 이기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이 된 것입니다. 이성계는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도전과 함께 꿈꿨던 이상적인 나라. 하지만 현실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정도전 자네가 옳았는가? 아니면 방원이 옳은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408년 이성계는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조선을 세운 태조로 역사에 남았지만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왕조는 518년을 이어갔습니다. 정도전의 이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그가 만든 제도들은 남았습니다. 경복궁, 한양, 유교 국가체제, 과전법, 과거제도 모든 것이 그의 설계대로였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금서가 되었지만 그 내용은 조선 내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고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것. 모두 정도전이 만든 토대 위에서였습니다. 정도전, 당신이 꿈꾼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맹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조선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500년 동안 이어진 왕조, 그 시작에는 이 두 거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성계와 정도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무장과 한 학자, 그들은 함께 조선을 세웠습니다. 이성계는 힘을, 정도전은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우정도 동지애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극만이 아닙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은 518년을 이어갔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한글, 과학, 예술. 모든 것이 그가 만든 토대 위에서 발전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살아오시며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헤어지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함께 이룬 성과는 남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처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